저희 집은 많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이제 눈 오는 날 발발 떨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야, 내가 버스비 1,000원이 없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쟁취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온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미 빚만 지고 있었고 이것마저 실패하면 진짜로 20대에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총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혼자서 찍었었어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총 매출 6천만 원을 넘게 찍었습니다. 약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도전을 해봐라. 되든 안 되든 결과에서 얻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경험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일 거다.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도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림 마루철거 겸 송림 브이로그도 운영하고 있는 이용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좀 빠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쯤에는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버스비가 한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버스비가 없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버스비 1,400원만 달라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돈이 진짜로 없으셔서 저한테 못 주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나요. 이제 눈 오는 날 이렇게 발발 떨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야, 내가 버스비 1,000원이 없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처량해질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내가 성인이 됐을 땐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라고 좀 이를 악물고 살게 됐던 그때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제 치킨집이 이제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러지만 이제 그 치킨집을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무리해서 인수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권을 주고 내가 한번 운영을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20살 때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날 이제 오픈하고 이제 마감 시간이 저희가 새벽 2, 3시였는데 한 2, 3시쯤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전단지를 아파트 한 동, 2동 돌리고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보통 집에 들어가면 새벽 4, 5시가 돼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는 게 정말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만 살면은 노력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노력한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만 삽니다. 열심히만. 근데 그 치킨집을 운영하고 1년째가 되던 때 제가 21살 때죠. 그때부터 이제 마을에 이제 다른 치킨집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치킨집 매출이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이 또 돼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왜 나는 1년 동안 뭘 했길래 지금 나는 이 나이에 빚만 지고 있는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쟁취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던 마루철거 업체가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마루철거라는 직종 자체를 처음 접해봤는데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러 오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제가 심심하던 차에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일은 힘든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끝내고 나니까. 다 끝내고 이제 바닥이 다 벗겨진 바닥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뿌듯하구나 일이. 근데 돈도 또 그만큼 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용돈벌이 정도로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친구 아버지께서 월 매출표를 보여주셨는데 그 매출표에는 한 1,500만 원어치가 총 매출이 잡혀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한 달 동안 한 매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라는 건 제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 눈이 멀었죠. 그래서 후다닥 준비를 해서 제가 24살 때 마루철거에 독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승승장구했어요. 첫 2달 정도는 한 달에 진짜 총 매출 1,500만 원씩 꾸준히 찍었었으니까. 그래서 첫 달, 두 번째 달까지는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요. 또 자만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2달째 이 정도 벌었는데 이 정도면은 1년이면은 1억도 금방 모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첫 달, 둘째 달은 그렇게 벌었다고 해도 셋째 달은 그렇게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 상태에서 제가 원하던, 가지고 싶던 차를 사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차가 그 사람을 가리키는 지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아마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차는 살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머스탱 컨버터블을 하나 샀어요. 그걸 이제 신차로 출고를 했는데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 차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가지고 있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저의 자만에서 나온 하나의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카푸어구나. 야, 내가 진짜 카푸어가 됐구나 라고 되게 자괴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버리고 나니까 세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 잘 되던 수금도 잘 안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제 잘 못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또 쓰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되고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첫 번째 좌절을 맞이했는데 운영한 지 1년째 되고 25살 때 제가 빚만 5천만 원 정도를 지고 이제 모든 거를 접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빚만 지고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수금을 안 해주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온 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강한 것과 자기 고집이 센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강하게 가져야 된다. 저도 그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운영하던 방식이 저만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프라이드가 강한 거다라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거는 그냥 제 고집이었던 거죠. 저보다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제 우리 같은 업계에서, 같은 업종에서 저보다 더 경험자분들의 말들을 좀 많이 흘려 들었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한다면 저 사람보단 내가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힘든데 왜 굳이 저렇게 하지? 해보지도 않고서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점을 한번 고쳐보자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가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발만 뛰었을 때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과 내가 진짜 머리까지 같이 쓰면서 열심히 뛰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약간 세상의 시선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진짜 제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다 이제 모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야, 너 진짜 열심히 산다. 와, 진짜 되게 노력한다. 사실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건 맞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업체를 운영할 때 두 번째 실수가 그거였죠. 노력만 했다는 거, 열심히만 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바닥 철거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 다음에 바닥 시공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바닥 시공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바닥 시공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바닥 철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시공자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 일당직인 거예요. 막 열심히 일만 하고 뜯어만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서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은 항상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로 마루 시공팀 이제 직원 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빠르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일을 배우러 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면 한 7시쯤 서울에 도착을 해요.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내가 마루철거를 운영할 때는 한 달에 1,500만 원 매출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게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건 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다 라는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가 마루 시공을 알아야 바닥 철거를 다시 시작했을 때 뭔가 좀 더 소비자들이나 거래처들이나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루 시공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사이 정도로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나와서 다시 마루 철거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마루 철거 업체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마지막 도전이었으니까. 저는 이미 빚만 지고 있었고 이것마저 실패하면 진짜로 20대의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마루 시공을 배운 뒤에 마루 철거팀으로 다시 들어가서 직원으로 팀장까지 다시 한번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루 철거 직원으로 있은 지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업체를 차리고 이번 업체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자기만의 프라이드는 지키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경험자들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혹은 나보다 경력이 없는 분들이어도 제가 배울 점이 있다면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업체를 운영하고 단 한 달 만에 매출 총 1,800만 원어치를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통장에 그만한 돈이 왔다가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뿌듯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만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자만을 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해서 블로그 작업으로도 광고를 들어간다던가 뭐 네이버 파워링크 뭐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은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우리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되니까 이제 총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혼자서 찍었었어요. 직원이랑 둘이서. 업체를 운영하고 한 4개월? 5개월쯤 됐나? 제 한계가 여기서 더 이상 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혼자 힘으로는 조금 더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친형이 또 마루철거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친형이랑 한번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쳐보는 게 어떻겠냐, 업체를 같이 합쳐서 좀 더 덩치를 키워보자, 체계적인 업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말을 맞추고 나서 이제 형이랑 업체를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형이랑도 막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직원들 간의 트러블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달에 처음으로 총 매출 6천만 원을 넘게 찍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제 친구들도 뭐 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 제 가족들도 가난한 가정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해도 어차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고 지금과 같은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고 저렇게 망해도 앞으로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럴 바엔 도전을 하자 라고 조금 극단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도 되게 컸었고 저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거고 현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의 성공의 기준은 뭐 좋은 차, 좋은 집보다는 뭐 하루 삼시세끼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뭐 친구들 간의 술자리라던가 약간 그런 데서 서슴없이 한턱 낼 수 있는 그 정도가 저의 성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능력이 없었던 시절에는 가장 그게 갖고 싶은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전업주부셨어요. 원래는 전업주부셨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를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 중고등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했는데 되게 악착같이 사셨어요. 주간에는 공장을 다니시다가 생산직을 좀 다니셨어요. 공장을 다니시고 이제 야간에는 야간대학으로 보육학과를 또 졸업을 하십니다. 또 공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보육학과 자격증을 따고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조금 압박을 넣었어요. 이제 그만두시라, 좀 쉬시라라고 압박을 좀 넣어가지고 최근에는 그만두셨는데 최근까지도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셨거든요. 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근데 가난하게 살지 말자. 약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치킨집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마루철거 업체를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두 번째 마루철거 업체를 창업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저희 친형이랑 업체를 합치는 거. 모든 게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두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변에 그런 말들을 다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니까. 저는 주변에다가도 항상 이제 저는 이런 조언들을 해줘요. 일단 도전을 해봐라. 더 늦기 전에 일단 도전을 해보고 되든 안 되든 결과에서 얻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경험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일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갈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도 저는 제 실패가 없었다면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저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맨날 막 공부도 거의 뭐 순위권, 꼴찌 순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의심도 많이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정말로 지독하게 판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독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면서 코피도 흘려보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일도 해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꼭 성공하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